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에이플의 제 398화 어제 모았어 37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박정입니다. 방청객일입니다. 자, 일단 그 어제 모았어 하기 전에 네. 몇 가지 안내. 일단 설문은 마감이 됐나 봐요. 설문 얘기는 없네. 자, 그리고 강상준 포스타입 연재 안내. 예, 포스타입에서 독서록으로 검색하면 뭐 채널명, 시리즈명으로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 맞이해서 종이책 사실 거면 오라 달콤한 장르소설이여와 취미가 SF는 정말 끝내주는데 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새해 거지. 맞이로 종이책을 왜 사는 거죠? 그냥 좋은 책이잖아. 기념해서 사라는 거죠? 아니 보라고. 읽어야죠. 선물하기도 얼마나 좋은 책이니. 그런 거죠. 그렇구나. 네. 끝나고 나와 이 새끼야. 자, 뭐부터 얘기할까? 웬즈데이? 아유,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 요새 좀 힙하죠. 핫한 것 같긴 하던데. 아담스 패밀리의 스피노프 드라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패밀리 중에 한 명인 웬즈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고 처음에는 이제 현대물로 해가지고 얘가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나 아니야? 이제 나왔는데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얘기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장소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학원물이 아니에요? 학원물인데 이제 그 학원 자체가 이제 좀 독특한 곳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맨 처음 시작은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예요. 근데 동생을 괴롭히는 애들을 내 동생은 나만 괴롭힐 거야 그러고서는 그 괴롭힌 애들이 있는 수영장에다 피라냐를 풀어가지고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학을 간 곳이 이제 네버모 아카데미라는 곳이고 거기는 이제 별종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늑대 인간도 있고 너무 별종인데. 있고, 예. 그러니까 근데 별종이라고 자막 자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이제 동네로 이동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자기의 룸메이트인데 늑대 인간인데 아직 그 각성을 못한 거야. 늑대 인간으로 변신을 못하는 애야. 그냥 인간이네. 그래서 손톱만 길어져. 아이씨, 뭐 이런, 어린인데. 그런 친구랑 같이 방도 쓰고. 그런데 이제 웬즈데이라는 애가 되게 그냥 어둡고 친구 사귀는 거 싫어하고 자기 소설 쓰는 애고. 그냥 약간 고스걸로 나오잖아. 네, 그리고 옷도 검정색인데 얘네 학교는 약간 파란색 줄무늬 같은 교복이거든요. 얘만 특별 제작해줘가지고 검은색 같은 옷으로 입고 뭐 이런 애요. 근데 얘가 오고 나서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걸 이제 추적하는 얘기를 진행이 됩니다. 어렸을 때 또 근데 또 엄마 아빠도 그 학교를 다닌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뭔가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추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괴물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 괴물의 존재는 누구이며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며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은근히 똑똑한 척하면서 계속 헛다리를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이지 이러면서 하는데 그럼 그 사람 막 죽고 네가 주인공이래. 네가 범인이지. 근데 그 다음에 다 죽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스 패밀리가 시트콤이잖아. 네, 그런 면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어설픈 면. 약간 미스터리네. 네, 미스터리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전 세계 1등 할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계속 1등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얘가 이제 아직 각성을 얘도 얘 나름에 못했기 때문에 뭐죠? 캐서린 제타 존스도 나오거든요. 거의 엄마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그 사람의 뭐 예지 능력이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의 뭐 사이코메트리. 네, 그런 게 되는 사람인데 아직 얘는 그걸 잘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어설프고 왜냐면 힌트를 부분만 얻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추리를 나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면들도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뭐 하이틴 뭐 네, 이런 그런 느낌도 것까지 있고. 버무려져서 살짝 어떤 면에서 유치한 점도 있고 근데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팀버튼 거잖아. 네.
뭐 그래서 약간 그 색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전체가 다 세트니까요. 아, 또 그래요? 그렇죠. 그 동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거기 이제 아담스 패밀리의 그 뭐라 그러죠?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손. 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아, 이름도 있어. 네. 예, 그 말도 막 손짓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 다 알아. 수화로. 네. 그 룸메이트랑 절친이야. 아. 메이크업 바르는 방법 같이 막 논의하고 메이크업 막 알려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소소한 재미로 봤을 때 그 네. 팀 버튼의 느낌은 물씬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물론 추리하는 과정은 약간 어설프고 대충 다 짐작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스터리의 방점이 찍힌 건 아니다. 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부가 약간 조금 너무 급하게 끝나는 느낌도 있긴 해서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이어서 팀버튼 영화가 하나 있네.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슬리피 할로우. 와. 그 슬리피 할로우는 2, 3년 만에 이상하게 한 번씩 다시 보는 영화 중에 하나라서 그냥 들고 왔고요. 팀버튼 영화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 하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 없는 기사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뭐 듀란? 그렇죠. 난 DVD도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거 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봤어요. 어휴, 너무 괜찮은 전 영화지. 팀버튼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못 봤어. 어떤 거 있지? 오랜만에 뭐 상기하려니까 잘 생각은 안 나네. 그러니까 얘기. 듀란 나오는 건 맞죠? 누구요? 듀란이라고 목 없는 목 없는 기사. 맞죠. 네.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제 조니 뎁이 뉴욕의 이제 조사관인데 일종의 검사랑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논리랑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검사고 시기는 1799년일까요. 아마 19세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가 배경이고 이 사람이 계속 그 사회에서 판사와 많이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이유는 이 사람은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당시 세상은 그 논리보다는 기존의 통념이라든지 과거의 기성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는 그런 풍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사가 이 조니 뎁을 슬리피 할로우라는 마을로 보내요. 그런 이유가 이제 거기 목 잘린 시신 세고가 나왔는데 그 범인을 데리고 다시 뉴욕으로 와라. 근데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래서 혼란에 빠진 이런 거였나? 아 그래요? 맞아요. 보긴 봤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까지는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목 없는 기사가 나오는 영화인 건지 아니면 이 조니 뎁이 이성으로 이 범인을 찾아내는 건지에 대해서 혼돈을 약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3분의 1이 지나면 이제 목 없는 기사가 정말로 있고 그 상황에서 조니 뎁이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뭐 플롯은 약간 익히 다 아는 플롯이고 이 영화가 미장센이 훌륭하고 음악이 훌륭하고 이런 건 보시면 뭐 알 것 같고요.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영화에서 조니 뎁이 이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정말로 마법이라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동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어서 가끔 가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초반에 이런 약간 은유가 나요. 그 슬리피 할로우라는 마을에 출발하기 전에 조니 뎁이 그 새장 속에 새를 풀어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이라든지 상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기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를 약간 주위에서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니 약간 근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작을 좀 많이 소개를 하잖아. 어제 못 봤으니까 뭐 얘기하는 거라. 본 거를 소개하는 거죠. 저 일드 하나 얹자면 미식 탐정 아케치 고로라는 걸 봤는데 이거는 걔 때문에 본 건데 나카무라 토모야 이 배우가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시코와 하네오 거기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되게 좀 매력적이어서 얘가 나온다고 하길래 봤어. 근데 보고 나니까 원작이 히가시무라 아키코더라고. 그러니까 만화 원작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얘 이름 자체가 사실은 패러디잖아. 아케치 고코로라고 이제 그 그쵸. 람포의 탐정이 있는데 어쨌든 얘가 되게 미식가야. 그리고 막 재벌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할아버지한테 수업 받아서 뭐 좋은 걸 다 먹었어.
그래서 얘가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뭔가 살인범을 추적하는 굉장히 그냥 가벼운 그런 일들로 생각하고 봤어. 그러니까 일들 같은 경우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만화스럽고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이게 그냥 뭐 전국에 녹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점들이 많은데 이 작품도 그냥 그런 어떤 희극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시트콤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청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죽어나가. 그런데 죽어 나가는 게 어떤 그 범죄 코디네이터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거의 이 탐정이 마치 만들어냈다는 듯이 창조해냈다는 듯이 우연치 않게 거기에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존재처럼 나오고 이 사람이 계속 옆에 누구 이제 죽이려고 자꾸 부추기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면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 부추기는 범죄 코디네이터가 예전에 리가라이에서 약간 그 육감적인 그 변호사 비서로 나온 고분이 있더라고. 연기 엄청 잘하고. 기억 안 나지? 변호사? 그 미키 뭐 그 아래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약간 글래머러스한 그 고분이야. 아무튼 그래서 좀 재밌게 볼 수도 있었고 그 음식으로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살이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였는지 뭐 추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재밌는데 점점 더 그 악의 존재에 이제 접근해 가고 왜 이 악의 존재는 이 아케치고로라는 탐정한테 집착을 하는지 점점 이게 모아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부작으로 딱 완결이 되는데 뭐 음식에 딱 방점이 찍혀가지고 되게 가벼운 뭐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막 인간의 되게 그 무서운 점? 약간 그런 식으로 음식이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막 파고드는 점들이 오히려 재밌더라고. 가령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 처음에 그 여자와 그 여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케치고로와 그 범죄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얘가 의뢰를 한 거야.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집에 와서 저녁으로는 맨날 생선구이 아니면 그 미소시루 된장국만 먹는 사람인데 점심에 뭘 먹게 맨날 그런 다양한 스파이스 향을 몸에다 이렇게 머금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얘한테 부탁을 했어. 근데 봤더니 점심 때마다 어떤 여자 집에 맨날 가는 거야. 근데 밖에선 찍었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되니까 도대체 1시간 동안 몇 분 동안 먹고 몇 분 동안 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사실 자기 남편 불능이래. 그걸 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남편을 죽였어. 왜 죽였냐? 모르지.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그렇게 해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부부가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부부 관계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리를 저버렸다. 의리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부부가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식탁을 마주하고 밥을 같이 먹는 존재일 수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배신을 해서 그게 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 상실감이 더 컸다. 그래서 남편을 목을 잘라서 죽이거든요. 목을 베서.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여지들을 그 매화에 다 녹아놨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재밌고 무겁게 그 무거운 재미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가벼운 그런 코미디가 많이 가미된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좀 재밌게 봤어요. 먹는 것도 많이 나오겠네요. 엄청 나오죠. 뭐 그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지식들도 이제 간간히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남편을 토막내는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음식 혹평했다 어떤 셰프는 빵을 그냥 입에 쳐 넣어가지고 숨막혀 죽게 하고, 네, 뭐 그런 것들. 근데 거기 이제 또 트릭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점들이 재밌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사립 탐정이기 때문에 뭐 가두고 뭐 유치장에 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만 알아내면 또 그런 점들이 또 재밌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난 요 이름 보고서는 그 리스터 초밥왕 작가가 그린 만화 중에 절대미각 집탐정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음식 좀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어떤 살인 사건이 있으면은 음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막 그런 거에서 그 드라마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오히려 그 저도 되게 가볍게 접근을 했어요. 좀 그냥 뭐 추리물이 보고 싶었고 약간 코미디가 가미된 거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런 외피를 잘 쓰고 엄청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풀어놓더라고. 뭐 그런 구부작 드라마였습니다. 저 최근에 뭔도 그냥 넷플릭스에 계속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플로렌스 퓨가 뭐 걸작 연기를 했다 막 이러면서 나오길래 어떤 작품이길래 그랬는데 그냥 예고편이 그냥 돌아가길래 보니까 저도 예고편만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이제 먹지 않는 소녀가 있는데 아무래도 분명히 먹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간호사인 네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봐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에 있는
이제 그 간호사를 데려다 놓고 정말 안 먹는지 조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모두 알겠지만 당연히 안 먹는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아닌 건데 그걸 이제 밝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걸 의뢰를 한 사람들이 약간 그 성직자들 네,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기적의 어떤 그걸 상징으로 만들려고 어.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 주인공이 어떤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이제 드러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이 조사만 하고 그냥 나가면 되겠지.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저 아이가 이상한 애겠지. 그냥 그런 걸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그 아이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먹는 행위 자체가 즐겁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그냥 먹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맛있게 먹는 장면이 안 나와. 그리고 오히려 그 안 먹는다는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 아 나는 되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나는 되게 살 수 있어요라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진실 속에 다가갔을 때 되게 충격을 좀 받게 되는. 예.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먹지 않게 됐는지. 아, 그게 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왜 결국 또 굉장히 어떤 사악한 뭐 이런 네, 게 그런 걸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게 좀 기적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또 작용을 했구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얘는 결국 그러니까 아예 안 먹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간호사가 이제 와가지고 중단시키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끊어지면서 진짜 거의 죽을 단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주인공의 진짜 섬세한 그 감정 변화 같은 걸 연기를 진짜 잘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그러니까 난 궁금해. 네,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원더 자체가 약간 기적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그런 거였나? 어. 근데 처음에 또 되게 신기하게 그냥 세트장을 보여주거든요. 막 세트장을 보면서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아 진짜? 뭐 설명을 하면서 자 저기서 지금 뭐를 먹고 있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야 그 예전에 그 도구마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그게 누구지?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관객들이 볼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줬는데 도구빌 감독 누구더라? 걔가 이제 도구마 뭐 이런 네, 이런 그렇죠. 해서 네. 사실 그걸 주창을 했다 지도 이제 실패했잖아.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되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되게 객관적으로 봐요라고 처음 딱 막을 씌워주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저는 굉장히 좀 뭔가 찡하면서도 좀 가슴 아픈 면이 좀 있었던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 딱 듣는 그 예고편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난 거는 그 사사키 노리코 만화 중에 못 말리는 간호사라고 있는데 그 약간 코미디잖아. 네.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안 먹는데 사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네. 링거 맞고 있으면서 자기 뭐 기압으로 버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진짜 모르나 막 이런 게 나오거든. 네. 아무튼 뭐 약간 그런 거 생각도 나고 좀 그러네. 뭔가 트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트릭은 있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를 이제 더 거기다 찾아내는,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뭐 제가 팬심으로 본 건데 책 제목이 한계선을 넘다. 이렇게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마시는 새 게임 영상화를 위한 아트북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래프톤에서 준비하고 이번에 황금거지에서 나온 아트북이 있어요. 나는 뭐 이거 기사를 보자마자 그냥 예약을 했거든. 보는 순간에.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이게 35,000원이더라고. 그래서 비싼데 뭐 비싸네. 하지만 눈마새가 벌써 2002년에 나온 거야 이게.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20년 이거를 전이네. 그때 즐겁게 봤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자본은 충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하긴 또 그래서 그렇네. 겨우 35,000원 그럴 수도 있고 난 좀 빨리 사서 그런지 처음에 뭐 엽서도 8개인가 같이 받았어요. 받고 했는데 아니 근데 책 뭐 돈 안 아끼는 사람은 35,000원이든 뭐 15,000원이든 사긴 사는데 아트북은 그냥 원래 비싸다고 35,000원짜리 책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트북이고 판형이 좀 커요. 판형이 크고 아트북이니까 당연히 안에 일러스트들이 엄청나게 있을 테고 뭐 300여 개가 있다나 300개 이상이 있다나 하는데 좀 특이했던 게 그 좀 유명한 아티스트 이안 맥케이그, 스타워즈, 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런 메이저 영화 전담했던 사람이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이 아트북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마시는 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아니잖아. 유명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그 번역돼 가지고 막 되게 여러 군데 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안에 이 추천사 같은 걸 적은 게 좀
립 서비스라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되게 빠져서 하는 것처럼 글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소설이 해외에 팔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겠구나라는 그런 오래된 팬으로서 뿌듯한 감정이 있었고 뭐 아트북이니까 책 얘기를 할 건 없겠죠. 그냥 이영도 작가의 팬들은 그동안 글로 수십 번 읽었던 그것들이 영상으로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림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너무 행복했고 소설에서 늘 봤던 뭐 유료 도로당이라든지 뭐 주막이라든지 그 네 가지 종족들 인간이나 뭐 레콘이나 도깨비나 막 이런 종족들이 눈앞에 네, 눈앞에 그려져 있으니까 또 되게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크래프트에서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거를 그리려고 허접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거는 책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 정도 못 만들었겠다라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되게 행복하게 봤어요. 정말 옛날에 한번 데워서 이번에 열심히 한 것 같아. 네. 옛날에 한번 대충 만들었다가 욕 뒤지게 먹고 이제 한번 못하게 하겠다고 할까봐.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그렸고 뭐 기억나는 게 케이건 드라카 주인공이 여기서 바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검이 합쳐진 것 같은 검을 쓰거든요. 그게 글로는 표현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뭐 두 개 검이 합쳐진 게 뭐야 쌍쌍바도 아니고 막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해보려고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컨셉을 그렸더라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그 컨셉들이 이렇게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수십 개를 그려보고 이게 제일 그럴듯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그런 바라기다라고 그린 것들도 많이 준비했구나. 그래서 되게 그냥 행복하게 봤고. 궁금하다. 근데 역시 이영도 작가의 숨은 팬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막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랐어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샀고 이제 딱 유일하게 하나 조금 불만이었던 거는 불만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컨셉이었지만 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가지 종족이 나오잖아요. 그 네 가지 종족은 정말 외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외모로서는 도저히 서로 융합될 수 없는 네 개의 종족이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책을 오랫동안 읽었는데 보고 나니까 나가랑 인간이랑 좀 많이 유사한 거야 생각보다.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면은 거의 인간 취급할 수 있게 생겼는데라고 느낌이 드는 그 정도로 거야. 비슷하게. 그냥 약간 비늘 달린 정도로밖에 그래서 표현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크래프톤은 이건 나중에 게임으로 만들 거잖아요. 게임으로 만들려면 이 네 개의 종족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플레이어블로 나올 텐데 인간이나 이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레콘이나 도깨비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생각일 텐데 나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로 만들면은 몬스터 느낌이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얼마나 멋있어. 맞아. 우리 와우 호드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 언데드였는데? 나 트롤이었어. 뭐 그러니까 와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가를 좀 더 인간의 형태에 익숙하게 만들 그냥 내 추측이에요. 완전히 추측인데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내 생각보다 너무 인간에 가까웠다 만들어진 게. 사실 나가가 제일 이질적인 걸로 나오잖아. 네. 추운 데서는 못 살고 말도 못 하고 서로 뭐 텔레파시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니르잖아요 맨날. 그쵸.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나. 아무튼 이 나가들이 숲에 살잖아. 그래서 맨날 그 나가들의 도시 뭐 하텐그라드가 있는데 하텐그라드에서 하텐그라드 전경에서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가운데 심장탑이 있고 막 그 녹음이 이렇게 울창한데 거기에 그런 하얀 건물들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막 멋있다 그러면서 팬심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네. 흑사자 뭐 이런 것도 나오나요? 나오죠. 그 모피도 어떤 식으로 두르고 있는지 나오고 용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조금 나가 디자인을 과감하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거 하나 빼곤 전 그냥 전부 다 대만족이었어요. 그렇군요. 보고 싶다. 일단 몇 개 이렇게 나온 걸 보긴 했는데. 그 네 종족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가요? 여기는 그래도 나가처럼 나왔는데 그 안에 페이지를 보면서 점점 인간화가 되고 있구나. 거기에 뭐 륜페이라든지 그 인간 쪽에서는 륜페이 누나 있잖아요. 사모페이라든지 사모페이는 이 정도면은 인간 여자로 취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소설에서의 가면이 이 가면을 벗으면 도저히 인간들이 아군이라고 인지를 못할 정도로 다른 외모이기 때문에 가면을 쓴다라고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면 벗은 모습도 나와요. 근데 이 정도면 아군인데 하는 느낌이야. 하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몇 개 보긴 했는데 이게 나가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 저도 했거든요. 나머지는 너무 좋았다. 그냥. 근데 그 나중에 게임으로 나오면 굳이 인간을 골라야 될까? 뭐 그거는 너무 호드 사상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그렇구나.
그때 내가 와우, 괜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네 인간에게. 얼라이언스한테. 아, 얼라 새끼들. 와우 때는 온라인서라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아니 근데 다 장점이 있죠. 레코는 일단 무지막지하게 세고.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을 만들 때 굉장히 밸런스를 잘해야겠지. 레콘 고르면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도깨비를 고르면 질 수가 없어. 죽어도 뭐 홀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깨비는 개인이 가진 무력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아. 그 불을 쓸 수 있는 게 전 세계를 태워버릴 수 있는. 맞아. 그런 설정이지. 네. 도마야? 훨씬 세죠. 도마보다. 그리고 뭐 나가 같은 경우 심장을 보관해서 거의 불사의 존재인 것처럼 그쵸.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겠네. 자, 제가 할게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란 책인데 이것도 최근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 정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유 뭐 그 정도면 베스트셀러다. 아니 정 과장님이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샀다는 얘기를. 아무튼 그랬는데 이 되게 궁금했어. 네. 사실 주변에 빨리 감기를 보는 사람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저 인간밖에 없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중문화 서이자 이제 사회과학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건너뛰기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나?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Z 세대야. 결국은 Z 세대에 대한 분석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트야? 나? 아니야. 결코 좋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양적 조사, 질적 조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통계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Z 세대로 갈수록 이 비율이 너무 높은 거야. 그렇게 빨리 감기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질적 조사는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왜 이렇게 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놨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이 사람 나름대로. 예, 그래서 이제 Z 세대를 이해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책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현상 자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생겼다.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정말 작품이 너무 많아진 게 일단 큰 거지. 그쵸. OTT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야. 같은 비용 대비 너무나 많은 작품을 볼 수 볼 있고. 거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는 사실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좋은 것만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Z세대는 그냥 다 본다는 거야. 아 이것저것.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조금 그 관객들이 유치해지고 있다? 약간 그거는 이제 이 저자가 쓴 건 아니고 인터뷰한 사람 중에 콘텐츠 제작자들이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유치하다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일단 대사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이제 귀멸의 칼날 같은 거 1화를 보면은 네. 그냥 춥다 이렇게 바람 불고 막 눈 내리고 이러면 그 표현을 하면 되는데 굳이 탄지로가 폐가 얼어붙은 듯한 한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눈밭이 있어서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관객들이 못 따라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유치하다는 점은 불편한 이야기를 다들 거부한다는 거야. 이게 봐서 내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애초에 차단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감기라는 이런 현상으로 불거진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고 그 안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나 쓰더라고. 그 음식을 되게 여러 가지 막 요리를 해서 차려놨어. 근데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한꺼번에 마시는 거야. 그러면 사실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 똑같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식사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반문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침묵이 길어지는 거는 분명히 이제 연출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 뭐 갑자기 떠올리니까 뭐 헤어질 결심에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10초 동안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거의 한 그렇게 분명히 의도가 담겨 있죠 감독에.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못 견뎌 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들 때문에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들을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사회과학서고.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연역법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빨리 감기 보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 사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나열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나는 이래서 그런데 이건 나랑 맞고 이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로 되게 그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긴 하더라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겠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래서 굳이 봐야 돼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알렉산더 한번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나는 보기 싫은데 방송은 해야겠고. 그렇지. 나는 그럴 내가 필요에 주도적으로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A 그렇죠. 플랫 것만 빨리 감기로 보자. 그런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거거든. 뭐 거기에 이제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쵸. 그렇게 이건 특이한 거니까. 그렇죠.
그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대답들도 되게 많더라고. 다른 친구 사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제 본 경기가 아니면 얘기하기가 뭐하잖아. 너무 유명한 경기 아니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행하는 뭔가를 다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나열이 되니까 볼 때 좀 재미있더라고. 이게 결론은 이미 내고 시작을 하는 거지만 왜 그렇게 보니? 그런 거잖아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저로서는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것 같아. 이게 컨텐츠 저는 이제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은 평론에 대해서도 왜 싫어하는지 이게 왜 또 읽어야 되는지 평론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좀 참고해 보시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사회과학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감기라는 거는 뭐 2배예요? 뭐 다? 1.25배도 다? 그렇죠. 완료죠. 원래 무조건 다. 속도로 안 보고. 안 본다는 거지. 느리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느리게 난 봐. 느리게 왜 봐요? 영어예요? 아니 대사를 좀 캐치하기 위해서 정확히. 자막 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적으려고. 뭐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 적으려고. 멈춰놓고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좀 멈춰놓고 하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좀 참고해 보셔도 되게 책이 짧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나?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하루 만에 봤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눈 작품 드라마 웬즈데이, 영화 슬리피 할로우, 자 그리고 일드 미시탐정 아케치고로, 영화 더 원더, 그리고 아트북 한계선을 넘다, 그리고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여기 책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네. 다양하네요. 그러게. 사회과학서의 아트북에 뭐 그러게요. 드라마에 영화에. 뭐 대중문화서라고 보면 되니까. 왜? 끝내라고 방금 전대가 말했어요. 왜 저래? 뭐 이런 거야? 자 끝내볼게. 아직 끝내면 안 되죠. 왜? 방청소감. 아 그러네. 와, 막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까먹을까봐. 독사 같은 년. 그런 거 아니어서 그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방청객 1 지민 씨의 그 방청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청객 1입니다. 그 평소에 스밍이나 후원은 하지 않지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팟캐스트 천원돌파 이플레이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로서 무편집 버전 라이브로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예, 준비하시는 과정 보면서 매번 듣는 거 참 더 감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집됐을지 궁금하네요. 정과장 에디션이 궁금합니다. 이 난장판을 어떻게 편집할지 궁금하답니다. 그런 거죠. 즐겁게 우리는 뭐 떠들기만 하면 되니까. 떠드는 것도 힘들어요. 하긴 또 그래. 기분 다 빠졌잖아. 자 그럼 얼른 치우고 먹읍시다. 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레이! 수고하셨습니다.